혼자 밥 먹는 일이 꼭 외로운 걸까? 어느 저녁 낡은 나조반에 흰밥과 가재미를 앞에 두고 조용히 앉은 한 사람. 그는 이 소박한 식사에 마음을 담아 친구처럼 대화를 건넨다. 이 장면을 시로 풀어낸 사람이 바로 백석이야. 우리가 가끔 느끼는 혼자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다독이는 법. 이 모든 것이 선우사에 담겨 있어. 이 시를 읽다 보면 단순한 혼밥의 풍경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울림과 자존감을 발견하게 돼. 이제 그 조용한 밥상 위에서 벌어지는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 이 시는 어떤 이야기일까? 이 시는 혼밥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숨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혼자 있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혼자서도 괜찮다는 위로가 담긴 시야. 백석 시인은 어느 날 저녁 아주 조용하고 쓸쓸한 시간에 낡은 밥상 위에 흰밥과 가재미 반찬을 놓고 혼자 밥을 먹어. 그런데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밥과 반찬에게 말을 걸어. 친구처럼. 이 밥이랑 가재미랑 나랑 우리 셋이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우리는 착하고 욕심도 없고 그래서 서로 참 잘 어울려.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사실 이 시를 쓴 시인은 실연을 한 상태였어. 누군가를 좋아했지만 상처를 받았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야. 그런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작은 것들, 예를 들어 흰밥이나 가재미에게 위로를 받는 마음을 시로 표현한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 속 나는 가난하지만 슬프지 않다. 외롭지만 괜찮다. 세상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 왜일까? 그만큼 자신이 혼자일지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 시에서 꼭 기억할 포인트를 알려줄게. 그냥 혼밥이 아니야. 혼자이지만 자기 삶을 지키려는 자존감이 담겨 있어. 흰밥과 가재미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야.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소중한 동반자로 표현되고 있어. 겉으로는 조용하고 소박한 장면이지만 속마음은 깊은 외로움, 상처,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마음이 숨어 있어. 혹시 너도 외롭거나 속상할 때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들이 있지 않니? 너의 강아지, 익숙한 음악, 좋아하는 인형, 또는 따뜻한 밥 한 그릇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선우가 될 수 있어. 이 시는 그런 감정을 시로 예쁘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읽으면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져. 이 시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 시의 화자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야. 말하자면 조용하고 생각이 깊고 감정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는 이렇게 생각해.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욕심도 많아. 나는 그런 것들보다는 조용하고 깨끗한 것들이 더 좋아. 그래서 세상의 경쟁이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연스럽고 소박한 삶을 살고 싶어 해. 흰밥, 가재미 같은 단순한 것들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 돈이 많거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착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가치 있는 이 밥과 반찬처럼 욕심 없는 존재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 화자는 이런 삶을 꿈꾸지. 자연과 가까이 있는 삶.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내면이 단단한 삶. 이 시의 화자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보다 진짜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사람이야. 그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 왜냐면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기 때문이야. 흰밥과 가재미를 친구처럼 여기는 걸 보면 작은 것에서도 따뜻한 위로와 진심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야. 이 시 속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감정이 섬세하고 깊은 내면형 인간. 이 화자는 겉으로 티를 잘 안 내지만 속마음은 아주 풍부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 흰밥이나 가재미 같은 음식에게도 감정을 나누고 대화하듯이 말해. 이건 그만큼 혼자서도 자기 감정을 잘 느끼고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혼자 있는 걸 견딜 줄 아는 강한 사람. 이 시의 첫 장면은 혼자 저녁을 먹는 모습이야. 보통 외롭고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화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흰밥과 가재미를 친구 삼아 외로움을 이겨내. 혼자라도 괜찮아.
나한테는 나를 위로해줄 마음이 있어. 이건 정서적으로 단단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누군가 꼭 옆에 있어야만 안심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버틸 줄 아는 자기만의 힘이 있는 사람이지. 겉으로는 소박하고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 화자는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고 말해. 가난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아. 오히려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보여.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좋고 괜찮다고 생각해. 이런 태도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어. 평범한 것들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흰밥, 가재미, 나조방 같은 것들은 평범한 물건들이야. 하지만 화자는 이것들을 친구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의미와 감정을 찾아내. 이 밥도 이 반찬도 나랑 닮았어. 다 욕심 없고 착하고 조용한 존재들이잖아. 이건 세상을 따뜻하고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야.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에서도 마음을 나눌 대상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지. 이 시의 화자처럼 조용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더라도 그건 부족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나만의 감정, 생각, 삶을 더 깊게 만드는 시간이야. 나 자신을 아끼고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야. 백석의 선우사에서 예상되는 화자의 MBTI 유형은 INFP 열정적인 중재자야. 조용하지만 마음속엔 따뜻한 불꽃이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럴까? 하나씩 살펴보자. I 내향형.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 사람들과 북적이는 것보다 조용한 공간에서 자기만의 생각에 잠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야. 시속화자는 혼자 밥을 먹는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해. 외롭지 않다, 부럽지 않다고 하면서 혼자만의 감정 세계를 지키고 있어.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여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지. N 직관형.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겨. 현실 그대로 보기보다는 이건 무슨 뜻일까? 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성격이야. 시 속에서는 흰밥, 가재미 같은 일상적인 음식을 친구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순수함, 욕심 없음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끌어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속마음을 헤아리는 감성형 사고를 가졌어. F 감정형. 이성보다는 마음, 감정이 먼저 움직여. 논리적인 판단보다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더 따뜻해 보여 같은 감정이 중요해. 시속화자는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느끼고 표현해. 우리들은 욕심이 없어 휘어졌다,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처럼. 마음의 상태를 감정적으로 고백하고 있어. 상대방 마음을 잘 읽고 따뜻한 말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야. P인식형. 계획보다 유연함을 좋아해. 정해진 틀이나 규칙보다 자기 감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시속화자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고 느껴.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 세상의 기준보다 자신의 감성,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야. 꼭 이래야 해보다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이 화자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하고 깊은 감정을 품고 있어. 현실이 힘들어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는 사람이야. INFP 성향이 작품에 미친 영향. 시속 화자의 INFP 성격이 선우사 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자. 밥과 반찬도 친구로 여기는 마음. 시인은 그냥 밥 먹는 장면을 쓴 게 아니야. 흰밥과 가재미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랑 마음이 통하는 친구로 표현했어. 이건 바로 INFP만의 감성이야. 평범한 물건에도 따뜻한 의미를 담아내는 능력이지.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선우사, 즉 밥상 친구에게 쓰는 편지가 된 거야. 쓸쓸한 현실을 상상력으로 이겨내기. 이 시는 사랑에 실패하고 외롭게 혼자 밥을 먹는 순간을 담고 있어. 그런데 화자는 울거나 절망하지 않아. 대신 흰밥과 가재미에게 말을 걸어. 마치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이것도 INFP다운 표현이야.
현실이 힘들어도 마음속 상상과 대화로 외로움을 달래는 거야. 상상 속 대화지만 진짜 친구처럼 느껴질 정도로 감정이 진심이야. 우리는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는 자존감. 이 문장은 시의 핵심이야. 가난하고 외로워도 화자는 말해. 괜찮아. 나는 나대로 충분히 좋아.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 담긴 말이야.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욕심 없고 정갈하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믿는 거야. 이건 역시 INFP의 특징. 남들 눈치보다 내 마음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이지. 그래서 이 시는 이런 느낌이 나. 조용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외로운 저녁 밥상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로를 받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이야기. INFP인 화자는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고 상상으로 외로움을 이기며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야. 너희들도 감정이 섬세하고 혼자 있을 때 상상 많이 하고 남들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너만의 선우사를 쓸 수 있을 거야. 꼭 알아야 할 어휘 정리.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낯선 단어들의 뜻부터 확실히 알아야 해. 선우. 밥상 위에 있는 반찬 같은 친구라는 뜻이야. 이 단어는 좀 독특해. 선은 밥상 음식을 뜻하고 우는 친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우는 밥상 위 친구, 즉 밥이나 반찬처럼 함께하는 벗이라는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흰밥과 가재미를 친구처럼 여기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흰밥이랑 가재미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야. 나조반. 나주 지방에서 쓰던 작은 밥상이라는 뜻이야. 나조반은 나주라는 지역 이름과 반상이 합쳐진 말이야. 즉 전라도 나주에서 쓰던 전통 밥상을 말해. 보통 혼자서 밥 먹을 때 쓰는 작고 소박한 상이야. 모양도 화려하지 않고 깔끔하고 단정한 분위기가 느껴져. 시에서는 이 나조반이 혼자 밥 먹는 쓸쓸함과 조용한 삶의 분위기를 상징해. 세과든. 성질이나 기세가 억세고 센이라는 뜻이야. 이 말은 예전 방언이야. 요즘 잘 안 쓰이지만 시 안에선 중요한 단어야. 세과든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는 표현을 보자. 여기서 말하는 건 성질이 세거나 거칠지 않다. 즉 아주 온순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야. 결국 화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랑 흰밥 가재미는 거칠지 않고 착하고 순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넘기지 말고 이 단어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까지 생각해보면 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줄게. 주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 시 속 나는 가난하지만 슬퍼하지 않아. 외롭지만 괜찮다고 말해. 물질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이야. 사랑의 실패를 겪고 난 뒤 정신적으로 더 단단해진 마음. 실제로 이 시는 백석 시인이 사랑의 상처를 받은 후 쓴 시야. 상처를 안고서도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히 이겨내려는 모습이 담겨 있어. 표현 기법. 시인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 의인화. 흰밥과 가재미가 마치 사람 친구처럼 나와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눠. 시험에서 화자는 무엇을 의인화했는가?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반복법. 우리들은 이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화자의 믿음, 다짐, 자존감을 강조해. 상징적 표현. 흰밥, 가재미, 나조반은 단순한 음식이나 물건이 아니라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삶의 상징으로 쓰였어. 화자의 태도. 시 속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초연한 태도. 초연하다는 건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말해. 화자는 세상과 거리를 둬.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어. 가난, 외로움, 부러움 모두 넘어서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이야. 시상의 전개 방식. 이 시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 줄거리처럼 정리해 볼게. 일상적 식사 장면. 화자가 혼자 밥을 먹으며 흰밥과 가재미와 앉아 있어. 쓸쓸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야.
흰박과 가재미, 그리고 나의 성장 배경 이야기. 이들은 자연 속에서 깨끗하게 자랐다고 해. 여기서부터 점점 우리 셋의 공통점을 말해. 정신적으로 초월한 삶에 대한 다짐. 우리는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현실을 뛰어넘는 정신적 자립과 고요한 자존감이 드러나. 화자의 태도, 시어 표현 기법은 내신 단골 문제야. 시의 흐름을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나눠서 익혀두면 요약 문제나 설명형 문제에서 쉽게 써먹을 수 있어. 오늘 살펴본 백석의 선우사는 단순히 시 한 편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 외로움에 조용히 말을 거는 시야. 흰박과 가재미처럼 소소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 이 시는 말해줘. 외롭다고 해서 서럽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이 정한 기준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 그러니 오늘 하루가 조금 고단했다면 이 시를 다시 꺼내어 천천히 읽어봐. 너를 위한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기억해. 너만의 선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야. 가난해도 혼자여도 나다운 삶이면 괜찮아. 안녕, 오늘 너는 어떤 상태였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감정을 마주하게 돼. 어떤 날은 나무처럼 활기차고 어떤 날은 유리처럼 쉽게 깨질 것 같지. 오은 시인의 시, 나는 오늘은 바로 그런 달라지는 나의 감정들을 사물에 빗대어 솔직하게 표현한 시야. 이 시를 읽다 보면 나만 이런 기분 드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나무, 구름, 종이, 그림자 같은 일상 속 사물들이 화자의 감정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을 함께 느껴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 시는 어떤 이야기일까? 오은 시인의 시, 나는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나무, 유리, 구름, 종이, 그림자, 공기, 토마토 같은 친숙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시야. 예를 들어볼게. 어떤 날은 내 기분이 상처받아 쉽게 부서질 것 같아. 그럴 땐 시 속에서 나는 오늘 유리 금이 간 채로 울었다처럼 자기 마음을 유리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에 비유해서 표현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막한 날도 있지. 그럴 땐 나는 오늘 종이 무엇을 써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처럼 텅 빈 종이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공허한 상태를 보여줘. 이 시는 이렇게 매연마다 나는 오늘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그날 다른 자신의 감정을 사물에 빗대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시는 마치 감정으로 쓴 일기 같다고 할 수 있어. 이 시를 읽다 보면 아, 나도 이런 기분 느낀 적 있어 하고 공감이 생기게 돼.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변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행복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시야. 오은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 괜찮아, 매일 달라지는 너도 다 너야. 모든 모습에 너를 인정하고 아껴줘야 해. 화자의 특징과 세계관. 이 시에 나오는 나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말하지 않고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해. 예를 들면 마음이 상처받았을 땐 나는 오늘 유리 금이 간 채로 울었다라고 말해. 유리는 깨지기 쉬운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상처 있고 아픈 마음을 유리라는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거야. 또 어떤 날은 과거의 실수나 부끄러웠던 기억이 자꾸 떠오를 때는 나는 오늘 그림자, 내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라고 말하지. 그림자는 내가 어디를 가든 계속 따라오잖아. 그래서 잊고 싶은 기억이나 후회가 자꾸 따라오는 마음을 표현한 거야. 이런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화자는 자기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잘 관찰하고 그걸 사물의 특징에 빗대어 말하는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야. 또한 이 시는 나는 오늘이란 문장을 매번 반복하고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같은 단어도 사용해. 이런 반복이나 대칭적인 말은 나는 매일 달라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이야 라는 생각을 보여줘. 즉,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 속에서도 자신은 여전히 나로 존재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어. 정리하면 이 화자는 감정에 솔직하고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며 사물과 언어를 빌려 마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감수성 높은 인물이야.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성격.
이 시를 쓴 화자는 감정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야. 조금만 기분이 달라져도 바로 느끼고 그걸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해. 예를 들어 마음이 아픈 날은 나는 오늘 유리 금이 간 채로 울었다라고 말해. 유리는 금이 가면 깨지기 쉽잖아. 이건 자기 마음이 상처받고 깨질 듯이 아팠다는 걸 솔직하게 표현한 거야. 또한 이 화자는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감정도 그냥 무시하지 않아. 오히려 그 감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격이야.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종일 텅 빈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공허한 기분도 있는 그대로 표현해. 그리고 이 화자는 상상을 자주 하고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오늘 구름 내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구름처럼 이리저리 흘러가는 기분을 표현하면서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잘 알고 있어. 마지막으로 이 화자는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예를 들어 나는 오늘 공기 내 옆을 맴돌고 있었다. 너를 살아있게 해주고 싶었다.처럼. 너를 위해 조용히 곁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섬세한 성격이 드러나지. 정리하면 이 화자는 기분 변화를 잘 느끼고 감정을 숨기지 않아. 외로움이나 공허함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해.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있어. 조용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이런 점 때문에 이 시가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공감이 가는 시가 되는 거야. 예상되는 화자의 MBTI 유형. INFP 중재자형. 조용하지만 마음속은 아주 깊고 따뜻한 사람. 이 시를 쓴 나는 INFP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유형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서도 감정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야. 하나씩 살펴보자. I 내향형. 이 화자는 다른 사람에게 떠들거나 외부 세계를 보여주기보다 자기 안의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봐. 나는 오늘 유리 금이 간 채로 울었다처럼 속마음을 조용히 표현하는 것에서 내향적인 성격이 드러나. N 직관형. 이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 숨은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나무, 유리, 공기 같은 평범한 사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나는 오늘 공기 내 옆을 맴돌고 있었다. 이 표현에서는 그냥 공기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곁에 조용히 있고 싶은 마음을 말한 거야. F 감정형. 이 화자는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생각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를 살아있게 해주고 싶었다. 이 표현을 보면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P 인식형. 이 사람은 딱 정해진 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날그날 달라지는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나는 오늘 이라는 표현이 계속 바뀌는 것도 오늘 기분이 이렇고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야. INFP 유형은 어떤 사람일까?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생각과 따뜻한 감정이 가득한 사람이야. 세상의 작고 소소한 것들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글이나 예술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 시처럼 자신의 감정을 사물에 빗대어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잘 어울리는 성격이야. 이렇게 보면 이 시의 화자가 왜 사물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는지 그리고 왜 이 시가 감성적이고 몽상적인 분위기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지. MBTI 유형이 작품에 미친 영향. 이 시의 화자는 INFP, 즉 마음속 세계가 아주 깊고 풍부한 사람이야. 이런 성격 덕분에 시 전체가 마치 자기 마음을 기록한 감정 일기처럼 느껴져. INFP는 보통 혼자서 생각 많이 하고 감정이 섬세하고 풍부하고 자기 감정을 글이나 그림처럼 예술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 화자도 자기 감정을 그냥 슬프다라고 하지 않고 유리처럼 금이 간 마음, 종이처럼 텅 빈 기분, 공기처럼 조용히 누군가 옆에 있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해. 이건 INFP처럼 감정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이미지로 바꿔서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이런 표현 방식을 통해 읽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나는 오늘 어떤 기분이지?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종이라고 읽으면 아, 나도 뭔가 공허한 기분일 때가 있었지 하면서 공감하게 되는 거야. 정리하자면 INFP처럼 감정이 풍부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시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감정이 담긴 하루하루의 기록처럼 느껴져. 그 덕분에 우리도 시를 읽으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나도 이런 적이 있었어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가 된 거야. 꼭 알아야 할 어휘 정리. 이 시에는 추상적인 감정,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구체적인 말이나 사물로 표현한 단어들이 많아. 그 중에서도 시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말들을 정리해 볼게. 회문. 이건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똑같은 단어야. 나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결국 나 자신이야. 이 표현은 변하는 것 같아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나를 표현한 거야. 사각사각. 종이에 무언가 쓸 때 나는 소리야. 이런 표현은 소리를 흉내낸 말이야. 나는 오늘 종이 사각사각이라는 표현은 누군가 내 마음을 살살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즉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야. 금이 간 유리. 깨지기 쉬운 유리의 금이 간 상태야. 이건 눈에 보이는 유리지만 시에서는 상처 입은 마음을 뜻해. 유리는 예쁘고 투명하지만 한번 금이 가면 쉽게 깨져. 그래서 이 표현은 나는 지금 마음이 아파요라는 걸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야. 그림자. 항상 따라다니는 나의 그림이야. 시에서 그림자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화자가 잊고 싶은 과거, 실수나 후회, 계속 따라오는 기억 같은 걸 말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닌다는 건 내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공기. 우리 주변에 항상 있지만 눈에는 안 보이는 존재야. 시에서는 공기가 단순한 공기가 아니야. 나는 오늘 공기, 너를 살아있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말은 내가 티 나지 않게 조용히 내 곁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야. 숨결처럼 꼭 필요하지만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배려의 상징이지. 이제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설명할게. 이 시는 감정이 주제이기 때문에 형식, 내용, 표현법을 잘 정리해두면 시험에서도 고득점 할 수 있어. 시의 형식, 자유시, 서정시. 자유시는 글자 수, 운율 등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시야. 서정시는 화자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표현한 시야. 이 시는 딱딱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자유시. 그리고 내 마음이 오늘은 어떤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서 서정시라고 해. 주제. 매일매일 다른 나의 마음을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했어. 쉽게 말하면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나무, 유리, 종이, 공기 같은 사물에 빗대어 말한 시야. 그래서 이 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핵심이야. 시상 전개 방식. 나열적 전개와 수미상관 구조. 나열적 전개는 매 연마다 다른 사물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감정을 풀어가는 방식이야. 나는 오늘 나무. 나는 오늘 유리. 나는 오늘 구름.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수미상관 구조는 시의 처음과 끝이 같은 소재로 반복되며 연결돼. 처음 연과 마지막 연이 토마토로 시작하고 끝나서 형식적인 안정감과 의미의 반복을 줘. 나는 오늘 어떤 나였을까? 오은의 나는 오늘은 매일 다른 모습을 가진 나를 진심으로 안아주는 감정의 일기장이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연습장이야. 우리는 때로 가벼운 구름이 되기도 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가 되기도 하지.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진짜 나야. 감정의 변화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란 걸 이 시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여줘. 오늘의 너도 괜찮아. 어떤 모습이든 그것도 나니까. 내일은 또 어떤 나일지 기대하면서 이 시를 마음속에 담아보자.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좋아해 라고 크게 말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걸로 충분해. 한용운의 시 나의 꿈은 바로 그런 조용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이 시에서 화자는 직접적인 표현 없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별이 되고 바람이 되고 귀뚜라미가 되겠다고 말해. 마치 말없이 곁을 지키는 그림자처럼.
말은 없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척 따뜻하고 깊어. 이 시를 읽다 보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조용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거야. 이 시는 어떤 이야기일까? 이 시는 화자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되고 싶다는 마음을 꿈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한 시야. 화자는 3가지 꿈을 꿔. 새벽에 당신이 산책을 나갈 때 하늘의 작은 별이 되어서 머리 위에서 조용히 지켜주고, 더운 여름날 당신이 낮잠을 잘 때는 시원한 바람이 되어 곁을 감싸주고, 가을밤 책을 읽을 때는 귀뚜라미가 되어 책상 밑에서 조용히 울며 함께하고 싶어해. 이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곁에 머물고 싶고, 힘들거나 외로운 순간에 내가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야.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을 말로 드러내기보다는 자연 속의 조용한 존재들로 바뀌어 곁에 머물겠다는 헌신의 표현이야.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사랑이지. 즉, 이 시는 나는 꼭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아. 너를 위해 곁에 있어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라는 마음을 담은 순수하고 배려 깊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야. 화자의 특징과 세계관. 이 시에서 화자는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아주 조용한 존재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야.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거나 함께 있진 못하지만 그 곁에 머물러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곁을 지키는 태도. 화자는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야. 대신 별, 바람, 귀뚜라미처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자연물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그저 곁에서 조용히 함께하고 싶어해. 이건 배려심이 많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위로하는 헌신적 사랑. 화자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좋아해줘 라고 말하지 않아. 대신 상대방이 더위를 먹거나 외로울 때 곁에서 시원한 바람이 되거나 귀뚜라미가 되어주는 식의 사랑을 보여줘. 이건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은 몰라도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라는 진짜 헌신이야. 현실보다 더 순수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는 인물. 화자가 꾸는 꿈들은 사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야. 하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꿈을 통해 진심 어린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 눈에 띄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이상적인 관계를 그리는 거지. 종교적인 무아의 세계관이 반영된 초월적 사랑. 여기서 무아라는 건 나라는 존재를 없애고 상대방을 위해 완전히 희생하는 마음이야. 시인은 실제로 불교를 믿던 분이라 이런 생각이 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어. 즉, 나는 없어도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되라는 생각이 화자의 마음속 깊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은 평범한 연애 감정보다 더 깊고 종교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사랑처럼 느껴져. 이 시의 화자는 조용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야. 사랑을 소리치기보단 조용한 자연이 되어 위로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이 시의 핵심이야.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성격. 이 시를 쓴 화자는 어떤 성격일까? 시를 찬찬히 읽어보면 화자가 가진 성격이 하나하나 드러나. 이걸 MBTI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내향형 I. 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조용히 표현하는 스타일. 화자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크게 말하거나 직접 표현하지 않아. 그 대신 작은 별, 맑은 바람, 귀뚜라미 같은 조용한 자연물이 되어 곁에 머무는 꿈을 꿔. 이런 점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속으로 감정을 곱씹으며 표현하는 내향적인 사람의 특징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보다는 나는 내 곁의 별이 될게처럼. 감정을 돌려 말하고 조용히 보여주는 타입이야. 직관형 N. 현실보다는 상상과 상징을 통해 말하는 상상력 많은 스타일. 화자는 현실 속 자신이 아닌 꿈속에서 자연물로 변신해 사랑을 표현해. 별, 바람, 귀뚜라미 모두 상징적인 이미지지. 이건 눈앞에 보이는 사실보다 감정과 상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야. 내 사랑은 별이 되어 너를 지켜줄 거야처럼.
그냥 말하지 않고 상징과 상상으로 표현해. 감정형 F. 논리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따뜻한 성격. 이 시는 전부 다 당신을 위한 배려로 가득해. 더운 날엔 시원하게, 외로운 밤엔 따뜻하게. 화자는 논리적인 설명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어 해. 내가 무엇이 되어서라도 네가 편하면 좋겠어. 이런 마음은 감정형 F의 전형적인 특징이야. 판단형 J.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사랑을 이어가는 스타일. 이 시는 구조적으로 보면 아주 질서 있게 반복되는 형식이야. 당신이 무엇을 할 때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며 새벽, 낮, 밤 순으로 시간도 잘 정리되어 있어. 이런 면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판단형 J의 성향이 잘 드러나지. 혼란 없이 차분하고 사랑도 일관되게 표현하는 타입이란 뜻이야. INFJ는 어떤 사람일까? INFJ는 조용하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깊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는 성격이야. 그리고 말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대신 자신만의 상상력과 감성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지. 왜 화자가 INFJ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랑을 표현해. 시 속에서 화자는 나는 너의 곁에서 이런 존재가 되겠다라고 말해. 별, 바람, 귀뚜라미 같은 조용한 자연물이 되어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하지. INFJ는 자기 감정을 크고 확실하게 말하기보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표현해. 나 여기 있어가 아니라 내 곁에 조용히 있을게처럼 표현해.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편하고 행복하길 바래. 나는 힘들어도 괜찮으니 내가 덜 더웠으면 좋겠고 책을 읽을 때 조용한 소리가 되어줄게처럼. INFJ는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따뜻한 사람이야. 상상력과 상징으로 감정을 표현해. 별, 바람, 귀뚜라미는 모두 현실의 내가 될 수 없는 것들이지. 그런데 그런 상징을 빌려서 사랑을 표현하는 건 INFJ 특유의 상상력과 감성이 반영된 거야. INFJ는 말보다 상징이나 이미지로 감정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 정리하면 화자는 말 없이 곁에서 지켜주는 따뜻한 사람. 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 감정을 표현할 때 상상력과 상징을 사용하는 섬세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INFJ 옹호자형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런 성격이 시 전체에 잔잔하고 따뜻한 감동을 주는 이유이기도 해. 이 시의 화자인 INFJ 옹호자형 성격이 이 시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자연 이미지로 표현해. INFJ는 자기 마음을 직접 말하지 않고 조용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지. 이 시에서는 화자가 사랑해요라고 말하지 않아. 대신에 별, 바람, 귀뚜라미처럼 자연 속의 작은 존재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고 말해. 예를 들어 당신이 산책할 때 나는 작은 별이 되어서 머리 위를 지키겠습니다. 처럼 말해. 직접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이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물로 감정을 표현한 건 INFJ의 섬세한 감성 덕분이야. 꿈이라는 공간을 이용해 현실을 초월한 사랑을 표현해. 현실에서는 사람이 별이나 바람, 귀뚜라미가 될 수 없지. 하지만 화자는 꿈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해. 이건 현실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을 상상 속에서 실현하려는 모습이야. INFJ는 현실보다 이상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야. 그래서 이 시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 담겨 있고 현실을 넘어선 아주 깊고 특별한 감정이 느껴져. 이 시를 읽다 보면 화자가 얼마나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인지 느껴져. 당신을 위해 스스로 작고 조용한 존재가 되겠다는 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깊다는 뜻이야. 이런 감성은 INFJ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이지. 감정을 시끄럽게 표현하지 않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크고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INFJ야. 이 시는 INFJ 성격을 가진 화자가 조용하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야.
이런 성격이었기에 이 시가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이 시를 잘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어휘 4가지. 스며들다. 스며들다는 무언가가 조용히 천천히 퍼져나가는 걸 말해. 예를 들어 향수가 옷에 살짝 배는 것도 스며들다라고 해. 그런데 이 시에서는 사랑이 조용히 스며드는 걸 말하고 있어. 꼭 사랑해 하고 말하지 않아도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질 수 있거든. 시 속 화자는 그렇게 말없이 곁에 있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야. 귓돌깃돌. 이건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야. 귓돌깃돌하고 울면 조용한 밤이 더 조용하고 정겹게 느껴지지. 시 속에서도 귀뚜라미 소리를 통해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마치 누군가의 옆에 살며시 있어주는 느낌처럼 말이야. 무아.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야.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말해. 시에서 화자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이게 바로 무아야. 진짜 배려심 깊고 순수한 사랑이야. 헌신. 헌신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도 헌신이고 친구가 힘들 때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있어주는 것도 헌신일 수 있어. 이 시의 화자는 너를 위해 나는 별이 되겠다, 바람이 되겠다 하고 말해. 나를 잊고서라도 너를 위해 뭔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 바로 헌신이지. 이 4단어는 이 시의 분위기와 화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해. 특히 스며들다, 무아 헌신은 화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 시를 읽으면서 이 단어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생각해보면 시가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올 거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봤어. 갈래 시의 종류. 자유시.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시야. 이 시는 운율이나 글자 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써졌어. 서정시. 화자의 감정이나 느낌을 담아낸 시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조용한 감정이 담겨 있어. 주제. 헌신적 사랑. 내가 먼저 드러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나를 바치는 사랑. 초월적 사랑. 현실을 넘어서 꿈과 자연 속 존재로 바뀌며 이어가는 사랑. 이 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시를 읽을 때 그냥 좋은 말인데 라고만 느끼면 아쉬워. 시인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알면 그 안에 숨겨진 감정과 의미가 훨씬 더 잘 보이거든. 상징. 어떤 감정이나 의미를 사물로 바꿔서 말하는 거야. 직접 말하지 않고 비유로 보여주는 표현이야. 별은 화자가 너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보. 바람은 내 곁을 감싸고 싶은 마음 위로. 귀뚜라미는 조용히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동반자. 반복. 비슷한 말이나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리듬도 생기고 감정이 더 강하게 느껴져. 나의 꿈은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반복돼.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라는 뜻이지. 청유형 어조. 상대에게 부탁하거나 바라는 말투야. 명령이 아니라 정중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방식이야. 지키고 있겠습니다. 떠돌겠습니다. 처럼 강요하지 않고 너를 위해 조용히 곁에 있고 싶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줘. 이런 표현들은 시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분위기를 만들어줘. 시험에서 이 시에서 어떤 표현 기법이 쓰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시상 전개. 시 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는 장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걸 시상 전개라고 해. 이 시는 특히 시간과 공간이 변하면서 사랑의 깊이도 함께 깊어져. 시간의 흐름. 새벽, 낮, 밤처럼 하루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시가 진행돼. 이건 하루 종일 그리고 언제든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사랑이 순간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뜻이지. 공간의 변화. 머리 위 별. 주위 바람. 책상 밑 귀뚜라미. 이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처음엔 하늘 위에서 지켜보다가 나중엔 아예 발밑에서 함께하고 있어.
이건 사랑이 점점 더 깊고 가까워진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야. 이 시는 표현 기법도 섬세하고 감정의 흐름도 부드러워서 조용하지만 강한 사랑이 잘 느껴져. 이런 표현과 흐름을 알면 시를 읽을 때 감정에 더 잘 빠져들 수 있을 거야. 시를 다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조용히 다가가고 싶다. 한용운의 나의 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는 아니야. 하지만 조용히 머물고 조용히 지켜보며 상대방의 하루에 스며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이 시는 말보다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의 방식. 그리고 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일깨워줘. 언젠가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었을 때 이 시가 떠오를지도 몰라. 나는 별이 될게. 바람이 될게. 귀뚜라미가 될게.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해줘. 시를 읽을 때 그냥 자연 풍경이나 예쁜 표현만 보이는 경우가 있지. 하지만 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 이번에 함께 살펴볼 김수영의 시 폭포는 폭포라는 자연물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시야. 폭포는 단순히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두려움 없이 멈추지 않고 곧게 떨어지는 그 모습 속에 정의롭고 당당한 삶의 태도가 담겨 있어. 그리고 그런 폭포를 바라보는 화자는 단순히 자연을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야. 이 시를 통해 너희도 폭포 같은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때? 세상이 틀렸을 때 조용히 외면하기보다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이 시가 전해주는 멋진 메시지야. 이 시는 어떤 이야기일까? 이 시는 겉으로 보면 그냥 폭포에 대해 쓰인 시처럼 보여. 하지만 사실은 단순한 자연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시인은 폭포라는 자연 현상을 빌려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폭포는 높은 절벽에서 두려움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곧장 아래로 떨어지지. 그 모습은 마치 나는 옳다고 믿는 길이라면 두렵더라도 그냥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야. 세상에는 잘못된 일이나 부당한 일이 있어. 그럴 때 가만히 침묵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해. 폭포처럼 멈추지 않고 두려움 없이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이 시는 폭포의 겉모습보다는 폭포가 가진 정신, 즉 자유롭게 살고 불의에 저항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누군가를 따돌릴 때, 다들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용기 내서 그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 틀린 걸 알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서 참고 있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런 태도가 바로 이 시가 말하는 폭포 같은 삶이야. 화자의 특징과 세계관. 이 시에서 화자는 단순히 폭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야. 폭포처럼 당당하고 굳센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화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 잘못된 일에 침묵하지 않아.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평하거나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어. 예를 들어 누군가 억울하게 혼나거나 다수가 약한 친구를 무시하는 일처럼 말이야. 이럴 때 대부분은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보면 어쩌지 하고 피하곤 해. 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이건 아니잖아 하고 용기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말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 특히 다들 조용히 있을 때는 더 그렇지. 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진실을 말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 모습이 바로 폭포가 두려움 없이 절벽을 향해 떨어지는 모습과 닮았지.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해. 맞는 말이긴 한데 누가 나서겠어?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많지. 하지만 이 화자는 행동파야. 말로만 옳은 척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하려 해. 폭포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은 끝까지 책임지는 실천적인 태도를 보여줘. 자기만의 생각과 신념을 지키는 사람.
요즘은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하면 튀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하지만 이 화자는 그런 것보다 내가 믿는 바가 더 중요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포기하지 않아. 이게 바로 고결한 정신이란 거야. 쉽게 말하면 남이 뭐라 하든 바른 길을 가는 멋진 태도라고 할 수 있어. 정리하면 이 시의 화자는 폭포처럼 멋진 사람이야. 겁내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야.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성격. 이 시에 나오는 화자는 단순히 폭포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행동하는 멋진 사람이야. 시속 표현을 보면 이 화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직선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이 구절에서 고든 절벽, 무서운 기색도 없이라는 표현이 중요해. 화자는 폭포처럼 두려움 없이 곧장 나아가는 사람이야. 돌려 말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하고 할 일은 확실하게 해내는 성격이지. 이런 사람은 결단력이 있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쉬지 않고 행동하는 실천가.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여기서 폭포는 계절도 밤낮도 상관없이 계속 떨어져. 이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화자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화자는 말로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쉬지 않고 해내는 그런 모습이지. 자신의 영향력을 믿고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표현이야. 여기서 고든 소리는 정직하고 바른 말을 뜻해. 화자는 내가 먼저 바른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용기 내서 틀린 일에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잖아. 그런 변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야. 편안함이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여기서 나타는 좋은 음식, 안정은 편안한 상태를 뜻해. 즉, 이 구절은 편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화자를 말해. 쉬운 길, 인기 있는 길 대신에 힘들지만 바른 길을 택하는 사람이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끝까지 가는 모습이 멋있지. 정리하면 이 시 속의 화자는 용기 있고 솔직한 사람. 말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단단한 사람이야. 예상되는 화자의 MBTI 유형. 이 시를 쓴 화자는 어떤 성격일까? MBTI 성격 유형 중에서는 INFJ. 별명으로는 선의의 옹호자라고 불리는 사람과 아주 비슷해. INFJ는 어떤 사람일까? INFJ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야. 겉보기에는 말수가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는 정의감과 따뜻한 신념이 꽉 차 있어. 왜 이 시의 화자가 INFJ일까?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 INFJ는 이건 잘못됐어, 바꿔야 해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기지 않아. 이 시에서도 폭포의 모습을 빌려서 부정한 현실에 저항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 나 하나라도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느껴지지. 신념이 강해. INFJ는 한번 옳다고 믿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아. 폭포가 절벽을 무섭지 않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 화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어. 계속 떨어진다, 쉴 사이 없다는 표현에서 이런 의지가 느껴져.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는 말은 내가 바른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바르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담고 있어. INFJ는 조용히 행동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타입이야. 혼자서도 바른 길을 간다. 사람들이 다 침묵할 때 INFJ는 혼자서라도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 이 시에서도 그런 혼자만의 고결한 저항 정신이 잘 드러나.
정리하면 이 시의 화자는 INFJ, 즉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혼자라도 정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 자신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부드럽지만 단단한 심지를 가진 사람이야. 이런 성격을 가진 화자이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도 폭포처럼 곱고 당당한 정신이 느껴지는 거야. MBTI 유형이 작품에 미친 영향.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시의 화자는 INFJ형, 즉 선의의 옹호자 성격을 가졌어. 그렇다면 이런 성격이 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폭포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상징으로 변신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자. 폭포는 진실과 정의를 말하는 화자의 마음이야. INFJ형 사람은 속으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걸 크게 소리치기보다는 조용하게 하지만 강하게 표현해. 그래서 이 화자는 직접 세상이 잘못됐다 하고 외치기보다는 폭포라는 자연물을 통해 자기 생각을 보여줘. 예를 들어서 폭포는 쉬지 않고 떨어진다는 나도 멈추지 않고 옳은 길을 가겠다. 를 표현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곧게 떨어진다는 부당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연의 모습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표현한 거야. INFJ의 표현 방식은 조용하지만 강렬해. INFJ는 감정이 풍부하고 생각이 깊지만 말로 막 떠들진 않아. 그 대신 작은 행동이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깊은 뜻을 전해. 이 시에서도 폭포를 통해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 쉽게 말하면 직접 말하는 대신 자연 속의 이미지 폭포를 빌려서 자신의 생각을 은근하지만 강하게 표현한 거지. 이게 바로 INFJ 스타일이야. 조용한데 묵직하고 멋있어. 이렇게 INFJ형 화자는 폭포를 통해 말보다 행동으로 조용하지만 깊은 메시지로 정의와 진실을 전하려고 한 거야. 꼭 알아야 할 어휘 정리. 이 시에는 멋지고 의미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처음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풀어보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먼저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라는 말은 폭포가 높은 절벽에서도 두려움 없이 떨어지는 모습이야. 이건 단지 물줄기의 모습이 아니라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낸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바로 그런 태도를 상징하는 거지. 또 실 사이 없이라는 표현도 아주 중요한데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해. 폭포가 밤낮 없이 계속 떨어지듯이 화자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꾸준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란 뜻이야. 이건 우리가 공부나 운동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어. 그리고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라는 표현도 정말 인상적이야. 이건 내가 바른 말을 하면 그걸 본 다른 사람도 용기를 얻고 따라하게 된다는 뜻이야. 마치 착한 행동이 전염되듯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외침이 또 다른 진심을 불러오는 거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일을 퍼뜨리는 것처럼 말이야. 마지막으로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이라는 말도 눈여겨볼 표현이야. 여기서 나타는 맛있는 음식, 안정은 편안한 상태를 뜻해. 이 말은 돈이나 편안함 같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힘들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는 강한 다짐을 보여줘. 쉽게 말하면 힘들어도 바르게 살자는 화자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야. 이 시의 표현들은 모두 진심을 다해 행동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혼자서라도 옳은 길을 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시 속 어려운 표현도 이렇게 풀이해보면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란 걸 알 수 있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내용. 이 시는 어떤 종류일까? 자유시. 글자 수나 운율에 딱 정해진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쓴 시야. 이 시는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쓰인 시야. 참여시. 시인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을 담은 시를 말해. 이 시에서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태도를 담고 있어. 상징시. 자연물이나 사물에 깊은 의미를 담아서 표현한 시야. 폭포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저항 정신과 자유를 상징하지. 주제. 부조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아가는 저항의 의지.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어. 폭포처럼 멈추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야. 표현상의 특징. 반복 표현. 떨어진다, 고든 소리 같은 말이 계속 나와. 왜 반복했을까? 강한 의지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야. 계속 떨어지는 폭포처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줘. 역설 표현.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이 말은 좀 이상하지? 높이도 폭도 없는데 어떻게 떨어져? 이 표현은 모순 같지만 진짜 중요한 뜻이 있어. 이건 폭포처럼 자유롭고 규정되지 않는 정신을 표현한 거야. 억압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상징하는 표현이야. 상징 표현. 폭포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폭포는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사람의 정신, 자유, 고결함을 상징해. 즉 화자의 삶의 태도가 폭포라는 이미지에 담겨 있는 거야. 이 시는 폭포를 통해 자유롭고 용감한 삶의 자세를 표현한 참여시야. 반복 역설 상징을 통해 시인의 강한 저항 정신이 더 잘 드러나. 이 시를 천천히 읽다 보면 폭포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시인은 폭포를 빌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자. 이건 교과서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야.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너희의 눈 속에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야. 세상엔 아직 바꿔야 할 것들이 많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돼. 너의 말, 너의 행동 하나가 고든 소리를 퍼뜨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이번 시를 통해 너희 마음속에도 하나의 폭포가 생겼으면 좋겠어. 고요하지만 강한 작지만 멋진 그런 폭포 말이야.